마지막 부서 전임자? 게 폴더 다지고 튀었어요. 진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개빡칩니다. 그래도 한 2년 지나면 그제야 이게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업무 좀 알겠다 싶은 때가 오긴 와요. 근데 그때쯤에 부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참 개같이요?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다? 요즘에는 개소리죠. 한 20년 전만 해도 든든한 철밥통 직장이었던 건 팩트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험기간이 보통 최소 1년은 하는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길면 4, 5년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때려칠 정도면 진짜 너무너무 본인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아니, 국공사 같은 다음 카페 한번 가보세요. 현직 게시판이 있거든요. 공무원 생활 힘들어하는 사람 개 많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들 혹은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빠개보려고 해요. 혹시 본인이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부류들 중에 해당한다면 한번 다른 길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 말고 할 거 많잖아. 첫 번째,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공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단 개성이 좀 강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직 사회에서 튀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 생활은 묻어가는 게 짱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들이 있죠. 네일아트 화려하게 하고 염색 자주 하고 패션에 관심 많고 이런 분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좀 불리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솔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 다 하고 생각 나는 대로 말하고 이런 스타일. 또 취미가 좀 독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DJ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밴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코스프레? 그런 거 좋아한다든가. 물론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조금 유니크하긴 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취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공조직에서는 저 사람 좀 특이하네 이런 시선으로 보는데 그게 좀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대체로. 제가 아는 동기 중에 한 명이 완전 이런 케이스였어요. 진짜 스타일도 독특하고 개성도 강하고 사실 능력도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출근할 때마다 좀 스타일 좀 부리고 오고 머리 색깔도 자주 바꾸고 점심시간에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개성 있다 하면서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너 좀 튄다 라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술 안 마셔요. 대신 콜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타입들이 대체로 좀 눈총을 맞죠. 여튼 그 친구는 몇 달 못 버티고 이거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틀 안에 맞춰 사는 게 진짜 존나 스트레스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정말 틀 안에서 움직이는 직업이에요.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정해진 규칙, 뭐 법령, 절차 이런 걸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성이 강한 분들은 정말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좀 강했어서 조금 생활하는데 좀 힘들었었죠. 스벌. 그리고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뇌피셜이 아니라 공부를 잘한다는 게 공부 잘하는 분들한테는 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공무원 하다가 안 맞아서 때려치고 전문직 시험을 돌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중경외시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공무원 때려쳐도 좀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학력이 너무 좋으면 공무원 사회에서 너 왜 공무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퇴직 때까지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지죠. 특히 스카이 출신 중에 7급, 9급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냥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에 온 건데 결국에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봤어요. 동기들 중에 그만둔 분들도 대다수가 공부를 좀 잘하거나 학력이 좋았던 친구들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많거든요.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내가 이걸 왜 하면서 이 가짜 노동을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굳이 여기서 버틸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학력이 좋으면 주변에서 너는 왜 공무원을 해?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서울대 출신이 있었는데 2년 정도 다니다가 로스쿨을 그냥 가더라고요. 그 선배가 공무원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 그냥 이런 무치나 일보다는 좀 더 보존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서 그냥 관뒀어요. 크게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거 딴소리긴 한데 공무원 조직은 솔직히 학력 차별 1도 없습니다. 참고하고 오세요. 학력 너무 좋으면 약간 역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지. 고졸이나 뭐 스카이나 뭐 대우면 똑같으니까. 그리고 MZ 세대들은 특히 적응을 못하죠, 요즘. 그래도 옛날에는 꼰대들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해도 좀 참고 그랬는데 요즘 MZ들은 할 말은 해야 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거는 참지 못하는 타입들이죠. 이거는 솔직히 꼰대 기성세대들만 탓할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거를 좀 못 참고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못 듣는 그런 MZ세대랑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고요. 일단 공무원 문화에는 복종의 의무라고 있어요. 이제 상명 하복해야 돼. 이제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거지. 나는 이게 진짜 척같이 싫어갖고 그만두긴 했는데 MZ세대들이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되게 요즘 트렌드랑 안 맞긴 해요. 공무원 조직은 일단 계급이 있죠. 9급, 8급, 7급, 6급, 5급 그냥 숫자로 계급을 정해버리니까 이런 위기 질서가 어딨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공무원 세계에서 한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진짜 넘쳐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거 왜 저런 식으로 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8급급 나부랭이한테 사실 이런 발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게 받았어요. 열정적이다. 역시 요즘 애들은 다르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말이 많다.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국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한 1년도 안 돼서 관뒀거든요. 기억합시다. 공무원의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급작한 변화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변화를 원하는 MZ세대들은 조금 빡쳐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 너무 MZ다. 내가 진짜 NG 중에 MZ. 이런 사람들은 좀 공무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공무원이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해서 워라밸 기대하고 공무원을 온 경우 진짜 적응을 못합니다. 공무원 되기 전만 해도 평생 정년 보장되면서 편하게 좀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야근이 존내 많고 현타도 오는 케이스죠. 진짜 천원에 따라서 뭐 8to5 유연근무제 쓰는 부서도 있긴 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진짜 10% 내외고 개꿀받는 주민센터 같은 데 아니면 뭐 이런 워라밸을 꿈꾼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내려놓는 게 나아요. 특히 본인이 오랫동안 취미 생활을 하고 있거나 본인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꾸준하게 개인 시간에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은근히 오랫동안 뭐 사진을 찍으셨거나 음악을 오래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칼퇴하고 평생 취미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오신 분들 공무원 중에 은근히 많은데 세게 한타 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기타 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꽤 오래 쳤어요. 15년 쳤나? 공무원이 되면은 뭐 6시 되자마자 퇴근하고 저녁에는 기타 연습하고 주말에는 밴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와보니 뭐 6시에 퇴근하는 날이 없어. 주말에도 비상근무 나와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타 칠 엄두가 일단 안 나. 그 후배가 이거 사기업이랑 뭐가 다르죠? 돈도 별로 안 되는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면서 그 후배도 결국 떠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민원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 매치되면 진짜 워라밸이 점점 힘들어지죠. 민원인들이 뭐 퇴근 시간 맞춰서 오나요? 5시 50분에 와서 이거 처리해주세요 하면 뭐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취미생활 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개빡치는 거죠. 참고로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이 딱 57시간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80시간, 90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만약에 초과 근무 수당 87시간까지 찍었다. 그러면은 57시간까지만 인정되니까 30시간은 그냥 국가를 위해 헌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다니다 온 분들은 대체로 좀 공무원 적응을 잘해요. 왜냐면은 조수보다 솔직히 공무원이 낫긴 하거든. 근데 반대로 첫 직장이 공무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공무원을 대체로 좀 적응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초년생들은 직장이 원래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이 공무원 생활의 기준을 다른 직장과 비교해서 판단할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다. 공무원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수보다 여기 훨씬 낫네? 개꿀이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기업에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고 사람 대우는 받으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요.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직장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고 그냥 개처럼 일하는 곳이고 그래도 사기업보다 못한 게 있다면 인수인계가 좀 개나 줘라 수준이에요. 신규 공무원 때 제때 강아지 밥이나 주는 개꿀자리 아니면 멘탈 한 번씩은 반드시 인수인계 때문에 갈립니다. 물론 공무원에 만족하시는 신도분들도 은근 계시긴 한데 보통 개빡센 조수에서 3년 이상 갈아넣고 인생의 쓴맛을 보신 언니 오빠들은 공무원 생활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준비, 교육도 없이 너무 큰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임자가 친절하게 천천히 업무에 관련된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요? 웬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진짜 절 3번 하세요. 보통은 전임자가 남긴 폴더 뭐 10개, 20개 번져주고 끝입니다. 진짜 끝! 그마저도 폴더 삭제하고 나가는 악질들도 종종 있습니다. 구라 아니고 진짜로요. 제 마지막 부서 전임자? 그 폴더 다지고 튀었어요. 진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개빡칩니다. 그래도 한 2년 지나면 그제야 이게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업무 좀 알겠다 싶은 때가 오긴 와요. 근데 그때쯤에
부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참 개같이요? 그러다 보니 연차가 쌓여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아는 건 없고 모르는 걸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그런 능력들만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 같은 겁니다. 뭐 행정예술가? 뭐 이렇게 불러도 될 수준이에요.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중엔 그냥 익숙해져서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요즘 기관에서 신규 공무원 휴가 늘려주고 뭐 못 나가게 별짓 다 하던데 뭐 2, 3일 쉰다고 퇴사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일은 존나 많은데 정작 일을 자랑한 일을 더 주고 못하면 욕먹고 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좀 어깨에 뽕 좀 차고 좀 좋게 봐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영향 아니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이 사회적 지위가 좀 있겠지 하고 기대가 있던 사람들도 실망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큼 좋지는 않아요. 뭐 민원인들 욕바지하고 언론에서는 공무원 내려치기하고 정치인들은 공무원 줄이겠다고 하고 솔직히 여자는 9급이어도 약간 중박은 치는데 남자는 그래도 공무원 7급은 돼야지 중형급 남자나 비비는 느낌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여자들이 사회적 인식으로 꿀빠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9급이나 7급이나 다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간지적으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무원 조직 아래서는 딱 같은 공무비이고 월급 한 20만원 차이 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들도 똑같이 실망해요. 공무원 되면 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더 없어. 9급 1호봉 초임이 실수령 애거래 200만원도 안 되고 승진도 느리고 부업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죠. 템버리가 나을 수도 있어. 월세, 생활비 다 빼면 저축할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하느니 차라리 사기업 가서 더 많이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때려치는 사람들도 은근 많습니다. 그 중에 제 동기들 중에는 IT 회사로 뭐 코딩 부트캠프 이런 거 공부하고 IT 회사로 이직한 친구들도 공무원 때보다 훨씬 가림합니다. 최소 1.5배. 야참 언니 오빠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만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본인에게 맞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때려치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진짜 알바 구하기도 빡세고 뭐 꿀자리도 없으니까 가끔은 공무원 때려치는 게 좋은 선택이었나 하는 후회도 솔직히 조금 들기도 합니다. 공무원에 많은 사람들은 뭐 따로 요목조목 따져볼 필요 없이 앞서 말한 것들과 정반대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체 문화에 익숙하고 뭐 별 큰 기대 없고 주어진 일 잘하고 야근 좀 해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요. 결론을 내리면 너무 개성 있거나 자기 주장이 뚜렷하면 공직 생활을 하는데 조금 피곤할 수가 있다. 아니 조금 많이. 혹시 본인이 이런 특징들에 해당된다면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거나요. 공무원도 결국 직업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들 모두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길 바래요. 물론 공무원은 나는 죽어도 다시 안 함.